네, 강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5월 10일 일요경마 예상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째 제가 경주 말씀을 좀 안 드렸었는데 토요일자요. 토요일자는 그렇고 제가 토요일자에서는 지금 할 게 좀 없었어요. 레츠고런인데 레츠고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일요일 경주에서는 한 5개의 경주가 나와요. 토요일은 하나도 없어요. 토요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이 어떤 편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토요일자는 편성의 클래스가 좀 하이 클래스고 그래도 일요일 거는 배당은 없지만 뭐 축을 세워서 한 방씩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일요일자를 좀 더 좀 세밀히 좀 분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1000m고요. 국내산 6등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랑아리입니다. 다랑아리인데 제가 이제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480kg대의 체형이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450kg를 갖고 있으면서도 딱 그거 축소해 놓은 거예요. 조금 축소해 놓은 거예요. 아주 작아요. 근데 작으니까 단점이 뭐예요? 다리가 얘보다 480kg짜리보다 다리가 좀 짧아요. 숏다리예요. 그러니까 주폭에 한계가 나오죠. 주폭에 한계가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이 유연함이에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뒷전이고 여기까지는 그만하고, 자, 이 화창한 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창한 날이라는 말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은 지금 동철이가 마무리했으니까 월, 수, 일, 월, 목 이렇게 3일 동안 동반 습보를 했어요. 이 화창한 날이랑. 근데 처음에 첫날은 보니까 여기 오니까 조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딱 여기서 절정의 어떤 스피드를 끌어내는데 요 중간쯤 오니까 발을 한번 딱 바꿔요. 답보. 발을 한번 바꾸는데 일요일날 바꾸고 나서 월요일, 목요일, 수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괜찮았어요. 지난번까지 이게 잦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일요일까지는 말이 조금 덜 돼 있었지만 조교가 강해지면서 말이 변화를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변화에다가 얘가 갖고 있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단거리는 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지난번 이게 아마 제가 3번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마필들은 요 유연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예요? 뭘 못 갖고 있어요? 힘이에요, 힘. 힘이 안 차고 있었던 거예요. 유연성은 갖고 있었지만 힘이 안 차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일요일날 딱 한번 그런 좀 좋지 못한다 그러면 좀 그렇고 조금 덜 돼 있는 느낌을 줬었지만 월요일부터는 아니더라. 많이 좋아졌더라. 근데 거기다가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편성의 운이에요. 편성 운. 잘 갖다 쓴 거죠. 상대 없잖아. 약하잖아요. 조금 객관적인 전력면에서는 뭐 행운놀이라든가 다른 게 좀 돋보이기 조금 이렇게 근소하게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걔네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편성의 운, 훈련의 강도, 유연성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랑아리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이 말은 꼭 노리자는 다랑아리다. 1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좀 여러분들에게 번호까지 좀 지정을 해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갈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불꽃왕자라는 마필이 이게 참 많이 거세하고 무슨 수술하고 그랬던 마필이에요. 완벽하게 지금 회복을 못했어요.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진알이 지금 5주 만에 나오는데 조교 내용 보시면 기본 능력은 있어요. 1억 5천만 원짜리더라고요. 근데 좀 조교가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와일드 키튼입니다. 이제 요게 문제죠. 와일드 키튼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마 인기권일 겁니다. 인기권인데, 제 말에 어떤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넣고 가십시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안쪽 주로라고 이제 안쪽 주로입니다. 안쪽 주로에서 조교를 했는데 동반 습보를 하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랑 나왔냐면 금순이 엄지랑 나왔어요. 금순이 엄지랑 나왔는데 뭐 금순이 엄지만 혼자 이렇게 띄우더라고요. 그 뒤를 보니까 여기서 말이 이렇게 물 먹으러 갔어요. 막 같이 오다 물 먹으러 갔어요.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요 외측 네 주로 외측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를 하는데 안 가려고 해요. 주행 거부. 근데 제가 이제 그 조교 보시는 분들한테 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그래도 이제 그 어떤 그 뭐랄까요, 말에 대한 그 타보질 이게 갑질인데, 너는 타보고 걔네들은 못 타봤다고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이 말에 주행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무척 많은 그 여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조교 보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이 주행 거부 뭐 삐뚤삐뚤하게 뛰면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는 이런 경주에서 얘가 이 주행 거부의 여파가 조금 10%만 보여주면은 지금 키네틱이나 이 선스톰을 못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그런다고 해서 또 어디 딴 데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뛰고 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기본 능력을 세게 보시는 분들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단점을 보였기 때문에 좀 받치고 정도만 가면 되겠을 거 아니냐. 그럼 여기 남는 게 뭐 있어요? 선스톰하고 9번이죠. 선스톰하고 2번 키네틱이에요. 두마필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70% 이게 배당만 좋으면 좋죠. 뭐 한 4배에서 5배 나오면 이거 하나 뭐죠? 예, 5번. 30% 정도만 받치면 이게 승부가 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와도 본전 정도만 좀 받치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번호까지 이경준 찍어드렸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300m고요. 앞말들만 출전했네요. 로드힐, 금순이 검지가 여기 나오네. 역시 이제 이경주도 이 두마필을 좀 위시해서 공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캐세드도 보면은 아직 어린 티가 상당히 많이 나요. 힘이 안 차 있다라는 거, 힘이 안 차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자, 무패공주는 말씀을 드렸죠. 아까 무패공주가 무패 장사의 혈통이네요. 근데 얘도 보면은 머리를 딱 이렇게 들고 뛰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돌리면 안 돼요. 적당하게 들려야 되는데 내려간 것도 안 좋지만 올라간 것도 안 좋아요. 올라가면 그만큼 신장력이 적게 나와요. 얘는 지금 뭐 무패공주 지난번에 뭐 형철이 타고 다시 옥성이 타는데 거리가 늘어서 좋을 게 없어요. 이 머리가 높은 말필들은 거리가 거리가 길면 오히려 짧은 거리가 더 나았습니다. 자, 그럼 캐세드가 그렇고 무패공주가 그런데 리틀 엔젤스 하나만 걸리죠. 딱 얘는 걸려요. 얘는 뭐 그렇게 컨디션이 나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권석원 기수 뭐 51kg의 부담 중량 53kg 안쪽 게이트 다 조건이 좋아요. 조건이 좋아서 좀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이 로드힐드 보면 여러분들 아까 뭐 이런 주행 거부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굴레도 마찬가지예요. 코굴레라 그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 콧장대에다가 하얀 양털 코굴레를 해요. 그 뭐예요? 시선을 밑으로 이렇게 깔아주기 위해서. 그 시선을 왜 깔아요? 고개가 높기 때문에 시선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고개를 내려주기 위해서 코굴레를 이렇게 여기다가 해요. 근데 이 효과를 그렇게 크게 못 봐요. 여러분들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경마도 그렇지만 이 외국 경마들 보면은 거의 다 이 거의 다 그러면 좀 그렇고 10마리 뛰면은 거의 절반은 코굴레를 해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예요? 이 제갈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뭐 다른 어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10마리면 10마리가. 이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코굴레 같은 경우는 조금만 높아도 외국 같은 경우는 다 해요.
근데 이 효과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 어떤 그 다른 말들 뛰는 거 보면은 효과를 그렇게 크게 못 본다라고 좀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래요. 이 로드 1이, 그러니까 로드 1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고개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지만 앞말치고는 500kg의 아주 큰 등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힘, 또 이 힘이 좋은 말을 잘 타는 기수가 문세영 기수예요. 그 힘을 한 번에 몰아쓰게 만들어요. 다른 기술처럼 뭐 쭉 힘을 뭐 중간에 뺐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힘이 좋은 말들을 아주 문세영 기수가 기가 막히게 안배를 하더라고요. 한 번에 몰아쓸 줄 알고. 그러니까 금순이 엄지가 지난번에 어떻게 탔어요? 얘는 그 탄 걸 좀 따져야죠. 이 선행 외곽에서 탔어요. 계속 한 바퀴 내내. 이 외곽에서 탔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래를 안 맞았어요, 얘가. 근데 지금 이 금순이 엄지가 8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아마 박현우 기수가 알면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뒤로 들어갈 필요 없죠. 이 무리가 여기 있는데 뒤로 들어가서 모래를 맞는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외곽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모래를 안 맞으면 더 뛰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얘도 지금 조교 때 보면 기대요. 이렇게 안으로 기대려고 자꾸 하겠는데, 이 만약에 이 말이 모래를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힘을 조금 1.5배를 더 쓴다면 여기서 기대는 그 양은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지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조금 힘을 쓰더라도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1.5의 힘을 쓰지만 이리로 가면 1.35의 힘밖에 안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모래 맞는 것보다 지금 현재로서 금순이 엄지는 바깥으로 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칫하면 선행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의 어떤 그 스타트력이 좋기 때문에 그냥 로드힐 외곽에 가서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경주는 이기권에서 끝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사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에는 글쎄요, 좀 말이 많네요. 3번 클린업 볼트, 뉴월드, 토크캐피털, 오피데이, 해피보이. 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 다 말씀을 드리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뭐부터 말씀을 드릴까? 그냥 톱캐피털로 갈까요? 왜냐하면 클린업 볼트의 뭐 고개 높은 이런 단점, 그 다음에 뉴월드의 내측 기대려는 거, 그 다음에 오피데이의 주폭,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이렇게 뭐 장단점이 있어요. 얘네들 지금 제가 단점만 꼽았는데 얘네들 장점도 있어요. 이 오피데이는 아주 유연해요. 그거를 체구가 작기 때문에 주폭이 작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유연성으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뉴월드 같은 경우는 기대는 게 있지만 얘는 보니까 근성이 좋아요. 클린업 볼트는 힘이 있고. 얘네들이 그렇다고 이런 단점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점과 장점의 어떤 차이, 이걸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이 배팅에 순간순간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톱캐피털을 그냥 이런 걸 다 장단점을 빼놓고, 이경주가 이제 이 말은 꼭 노리자, 뭐 조교 내용이 좀 많이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스포를 하니까 제가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어디서 보냐면, 우리가 심판대 가시면 한 요쯤 될 거예요. 요쯤 관람대가 두 개, 그 구간이 있고 신간이 있는데, 구간 요쯤 될 거예요. 이게 어느 지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착순 순위대 1, 2, 3. 요게 약간 한 15도 방향으로 제가 해서, 그래서 이렇게 조교를 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 뒤로 가는 거는 거의 안 봐요. 그냥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빨리 탁 캐치를 못 해놓으면은 얘 한 마리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밑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이 안에 그러니까 이 4코나부터 요 한 100m 지점까지 꼴대, 그러니까 저 앉아 있는 데까지
여기 순간적으로 말이 많을 때는 거의 한 150에서 200도 돼요. 한참 많을 때는. 근데 요즘 같으면 한 70도? 한참 많을 때 70도에서 70도 정도 된다. 70에서 한 100도? 그렇게 돼요. 근데 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냐고요. 아니죠. 막 또 바깥으로 가는 말들도 뛰어가는 말도 있을 거고 걸어가는 말도 있을 거고 안에도 막 있는데 딱 여기서 그냥 대충 감 잡는 거예요. 이 말이 지나갔으면 언제 얘가 지금 여기쯤 가고 있겠다, 여기쯤 가겠다. 그 머릿속에 탁 그리고 아 여기서 저기서 못 뛰네. 아 저게 그건가 보다. 그럼 탁 쳐다보면 그 말이 막 뛰고 와요. 근데 이 토캐피터라는 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림 좀 잘 그렸으면 좋겠어요. 소원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하늘 높은 말이 있고 적당한 말, 이건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이게 하고 딱 꼬집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능력이 없는 거고 이런 게 아니라 고개가 요게 요 정도가 딱 알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알맞다라는 얘기인데 얘 이 캡코 톡 캐피털이 튈 때 딱 보면 어떻게 뛰냐면 고개를 이렇게 요만큼 내려요. 조금 한 이렇게 심하지는 않고 한 10도, 5도 이렇게 내려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말이 딱 힘있게 올라올 때는 고개가 약간 들려요. 근데 여기서 힘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자꾸 고개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자 여기서 막 슛볼 시작해서 50km로 왔어요. 여기까지 50km로 잘 와요. 근데 여기서 45km, 40km 이렇게 떨어질수록 고개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힘들기 때문에 고개를 운동을 못 해줘요. 근데도 제가 이만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머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뭐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상대가 어떠냐는 얘기죠. 얘 상대를 따지는 거죠. 얘 오늘 상대를 보니까 머리가 내려가든 뭐하든 간에 여기서 라스트의 탄력이 떨어지든 어떤 간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더라.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전에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여기서 스포 시작하면 여기서 퍼져가지고 기대든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50km에서 45, 40km로 떨어지긴 했지만 하나도 안 기대고 잘 뛰더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냥 안으로 기댔기 때문에 이 펜스에다 놓고 조교를 하던 말인데 이번 주 내내 안쪽 주로 가운데 뛰어다녔어요. 탄력은 떨어지고 머리는 낮지만 지금까지 어떤 스피드에서 상당히 좋아졌더라. 그러니까 물론 좋았을 때 문세영 기수가 타고도 못 돈 적도 있었지만 저 같아도 그러잖아요. 조교사가 돼가지고 저거 빨리 좋아졌어. 이기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잘 타는 기술을 태우겠죠.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수하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성이에요, 편성. 그때 딱 보니까 해피면 각 마방에서 5등급에서 센 말들은 다 나왔어. 여기 피하려고 보다 보니까 여기 피하려고 일루 가니까 여긴 더 센 놈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운이죠. 운인데, 근데 그런 운도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경주 썼고요.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오경주 1300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열받았어요. 이 비세리온입니다. 비세리온. 한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교 동영상을 어느 사이트에 가면 있어요. 제가 뭐 여기서 어느 사이트에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는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얘 보면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게 뭐예요? 스트롱 러브잖아요. 스트롱 러브. 제가 토요일자에서도 이게 다 그런 부류예요. 자당의 부류. 잘 뛰잖아요. 제가 여기서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인류마, 자당의 어떤 뛰는 습성. 어떻게든 간에 경주는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어떤 그 말의 어떤 그 장단점을 알고 있으면 순간순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스트롱 러브나 비세리온이나 자당이나 다 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롱 러브는 나중에 그런 거고, 자, 이 비세리온이라는 말은 물론 그 지난번 데뷔전에도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상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제 예측입니다. 말 생긴 거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이런 그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그러면서도 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장수영 교수가 타고 말의 능력을 보니까 저거만 아니면은 쟤도 1군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는 말이구나. 근데 그게 부드러움이 떨어져요. 부드러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얼만큼 얘한테 여파를 미칠지 우리가 좀 가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서도 뛰어요. 상당히 뛰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그 나토얀이라는 마필하고 동반 습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에게 표현해드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의 능력이 별로 없는데 얘를 못 이겨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실전에 들어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실전에서 뛰는 말이에요. 뭘로 뛰어요? 좀 부드러움은 없지만 힘이에요. 힘. 스트롱 러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스트롱 러브도 마찬가지고 조금 부드러움이 떨어지지만 반면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좀 없지만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70% 80%를 갖고 있어요. 단점이 좀 작은 거예요. 20-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트롱 러브, 이 비세레온이 뛰는 말이다. 자, 이렇게 하고 럭키스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오늘 일경 중에 이 다랑아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450kg짜리. 근데 지금 오늘 이경주에서는 뭐예요? 럭키스타예요, 럭키스타. 딱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얘랑. 450kg.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을 그 현혹시키는 게 제가 이제 여기서 조교를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깥에서 동반 습보를 2번인가 3번을 했는데, 볼까요? 신흥어뜸, 천년의 기쁨 2번 했네요. 그러니까 24주의 천년의 기쁨 좀 이따 나오겠죠? 그거하고 했고 소속주의 신흥어뜸하고 했어요. 이 2번 이렇게 같이 뛰는데 여기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기 자 이렇게 뜁니다. 이게 신흥어뜸이에요. 아니 이게 이제 저 럭키스타예요. 얘가 이제 상대고 이렇게 뛰어가겠죠? 이제 잘 가요. 아주 부드럽게 가요. 근데 얘의 단점은 다랑을의 단점처럼 똑같아요. 이 주폭의 한계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유연성으로 약간 극복은 하고 있지만 주폭이 작기 때문에 다른 큰 480kg짜리보다 한계를 빨리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눈을 현혹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마필이 신흥으뜸이었었고 하나는 목요일날은 천년의 기쁨이었었는데 천년의 기쁨이 또 앞에도 가는 마필이지 않습니까? 이 두 마필이 조교를 할 때 보니까 정말 딱 그 순간만큼은 저 정도면 거저왔어. 그렇게 판단을 했던 마필인데 오늘 딱 보니까 혼자 갈 때 보니까 역시 그 주폭이 단점이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뛸 때는 스피드가 보였지만 혼자 갈 때 보니까 그 말에 체형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아무튼 이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은 럭키스타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경주에서는 일진화랑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마사에 같아요. 마사에 같은데 여러분들 보기 쉽게 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게 앞이에요. 이게 뒤예요. 이게 뭐 머리일 수도 있죠. 머리.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자, 이 마체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상체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체, 이 다리 빼놓고 여기 머리가 있다고 가정. 자, 이 일진화랑을 보니까 일단 머리가 커요. 그 다음에 이 어깨가 상당히 넓어요. 목도 잘 생겼어요. 어깨도 넓고 그 다음에 키도 헐치네요. 잘 생겼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말의 그 기꼬를 중심해서, 기꼬죠. 그 등선마루 기꼬를 중심해서 얘의 앞의 체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뒤의 체형을 보니까, 자, 일단 엉덩이가 작아요. 그 다음에 허리가 얇아요. 그러니까 요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게 반대요. 그러니까 요게 한 60에서 70까지는 좀 그렇고, 40에서 30. 그러니까 요런 체형, 그러니까 앞에가 좀 잘 발달이 돼 있어요. 뒤보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 마사에 어디서 책자에서 봤나? 제가 그 양성소 시절에도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마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의 앞에가 잘 발달돼야 뛴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배웠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 이제 뭐 시대가 흐르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자, 일단 뭐 여기 어깨나 이 목이나 이런 발달은 그렇다 치요. 근데 얘는 보니까 머리가 좀 커요. 조금 크더라고요. 무게 중심이 좀 앞에 있고, 그다음에 이 뒤가 이렇게 엉덩이가 작고 허리가 얇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앞에 비해서 뒤에 발달이 안 되니까 좀 작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들 대부분이 뭐예요? 이 장거리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자꾸 제가 여기서 야 1200 뛰는데 뭐 그딴 소리 하고 있냐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가 1200을 뛰면서도 1200, 1300을 뛰면서도 왜 1000m를 뛰고, 그러면 1000m에서 왔어야죠. 그죠? 1000m에서는 그러면 이겨줬어야죠. 얘 지금 등치가 480kg짜리인데 다 여기에 발달이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수긍할 수가 있을 텐데, 얘의 지금 발달 과정을 보면은 여기가 더 좀 많이 발달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좀 덜 발달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런 좀 성적을 내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써먹으십시오. 뭐 1200이기 때문에 당장 1200 뛰는 거 보면 1300이 나오겠죠. 여기 1200이 뛰는 거 보면 바로 100m만 늘어도, 여기 100m만 늘어도 이 말의 능력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100m 상관이지만 분명히 얘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뭐가 있죠? 아틀라스2네요. 아틀라스2인데 아직은 어려요. 상당히 어리더라고요. 어린 티가 너무 나요. 너무 나는데 딱 하나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제 주교표에 많은 글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SF 이렇게 했는데,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유연하다, 부드럽다, 뭐 이렇게 쓰는데, 뭐 이것도 다 보니까 이 학자도 저도 처음에 조교 보러 가서 조교 보시는 분들한테 뭐 많이 배웠어요. 뭐 전다 그러면 Z, 또 뭐더라? 끈다 그러면 N, 말이 끌고 간다는. 그냥 그 조교표 조그만 칸에다가 이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약자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고요. 뭐 이경주는 뭐 뚜렷하게 그 일진화랑이 이런 상황이지만 제가 다른 마피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진화랑을 여기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완전 배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육경주였습니다. 팔경주 가겠습니다. 1800m. 이 담양 젠틀맨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이 보법에 대해서 그냥 잠깐만, 다른 거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는 잠깐만 할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훈련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속보를 한 바퀴 합니다. 속보를 한 바퀴 해요. 그럼 여기 오면 다시 이제 구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보로 몸을 좀 대표 놓고 여기서 구보를 시작해요. 속보는 2박자죠. 속보는 2박자. 속보. 구보는 3박자. 그다음에 숫보는 1박자. 이게 원래 아주 절정일 때는 네 다리가 다 땅에서 뜹니다. 근데 착시할 때는 하나씩, 네 다리가 하나씩 땅에 떨어져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다그닥입니다. 다그닥. 이게 원래 다그다닥이지. 예. 다그닥이라고 그러죠. 이 구보 때문에 그래요. 뭐 여러분들 차에 있죠. 갤로퍼. 이게 구보라는 얘기입니다. 켄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켄터라고 그러죠. 근데 자, 여기서 구보를 시작합니다. 구보를 시작하는데, 구보가 3박자면은 오른발 구보가 있고 왼발 구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면은 여기는 오른발 구보예요. 오른발 구보. 자, 그러면은 이 코너를 오면은 왼발로 바꿉니다. 왜냐면요, 오른발을 쓰면 계속 오른발이 중심이 간다고 생각하면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왼발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조교입니다. 자, 그럼 왼발로 여기서 코너를 돌아요. 그럼 직선이 딱 보이면 다시 오른발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 코너 오면 다시 왼발로 바꿔요.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저 실전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코너를 싹 돌 때 말이 막 이 발로 오다가 탁 이 발로 왼발로 바꾸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여기 와요. 이 왼발로 뛰어서 와요. 그럼 여기가 오른발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른발로 시작한다 그랬죠? 이게 조교입니다. 오른발로 시작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이 나쁘면 어딘가 나빠요. 오른발로 시작했는데 이게 명령을 오른발로 시작하라고 줬어요. 줬는데 얘가 여기 가서 왼발로 딱 바꿔. 중간에. 이거 오른발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착지할 때 중심이 거기 70%가 가기 때문에 그냥 왼발로 탁 바꾼다고요. 근데 왼발로 갔기 때문에 얘가 왼발로 가죠. 어떤 말은 보면 여기 또 오른발로 바꿔요. 바로 또 여기 가서 왼발로 바꿔요. 요게 잦은 답보입니다. 말이 이 발바꿈을 자주 할 때는 불쌍해요. 어딘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이, 건강한 말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게 기본이에요. 다 이렇게 해요. 뭐 중간에 숨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조교 때는 이렇게 하지만 실전에서는 여기서 오른발로 탁 바꾸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바꿔요. 자로 바꾸다가 다시 중간쯤 가서 뭐 한 번 더 바꾸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숨을 돌릴 때 이 고삐, 우리가 얘기하는 고삐를 갈아진다, 못지가랴 그러죠. 갈아질 때 한 번씩 이렇게 숨을 돌려줄 때 발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한 말들은 대부분 한 발을 다 떼요. 그 발을 코너에서만 바꾸죠. 근데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이 담양 젠틀맨이라는 말이 참 저도 이런 표현하면 안 되죠. 표현하면 안 되는. 이 최원준 기수가 딱 보면 여기서 딱 스포 시작하지 않습니까? 왼쪽 채찍을 때려요. 왜? 오른발로 바꾸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관리사가 조교할 때는 그걸 안 해요. 그냥 왼발로, 여기서부터 그냥 왼발로 쭉 와요. 이게 조교입니다. 이게 보세요. 이 담양 젠틀맨이 안으로, 여기 직선에서 실전에서 안으로 기대는 마필이에요. 최원준 기수는 그걸 타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거를
순치를 시키려고 기를 쓰는 거죠. 관리사는 실전을 안 타봤기 때문에, 이 훈련 승인자는 그 실전을 안 타봤기 때문에 얘가 기대는지 마는지 그냥 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왜 기대지 너 실전에서 기대면 안 돼. 최원준 기수는 그거를 채찍으로 명령을 주는 거예요. 연습할 때부터. 근데 관리사는 실전에서 안 타봤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뛰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 담양 젠틀맨이 지금까지 어떻게 뛰었어요? 이 라스트만 오면 탁 왼발로 바꿔가지고 안으로 기대는 말이에요. 그걸 최원준 기수가 다 잡아놓은 거예요. 언제부터? 제가 그래서 최원준 기수가 기승했던 이 1400 언제죠? 1월 달부터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조교를 했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한번 제 유시 들춰보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 했나 안 했나 한번 들춰보시면 알아요. 예. 근데 지난번에 지금 최범현 기수가 탈 때 누가 조교했어요? 관리사가 조교했어요. 관리사가. 최범현 기수가 바빠서 거기 못 갔어요. 최범현 기수가. 최원준 기수는 이마방 저방에 돌아다니면서 조교를 하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몇 마리 조교를 안 하니까 그걸 탈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조교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담양 젠틀맨의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조교 내용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칠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팔경주입니다. 자, 그래요. 미세한 차이지만 이 절묘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6번이죠. 절묘한 선택. 얘는 뒤가 짧게 들어가요. 근데, 자, 이게 얘의 고질적인 체형에서 오는 거냐, 아니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뒤를 시원시원하게 못 차는 거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절묘한 선택도 보면 앞보다는 후가 조금 덜 발달됐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50대 50이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50대 50인데 이 뒤가 짧게 차기 때문에 라스트에 결정타가 없어요. 제가 두 번째 경주인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겨서 안 뛸 리가 없다 그러면서 최범민 기수가 바짝 선행 뒤에 따라갔는데 라스트에서 무너졌어요. 그 이후부터 요마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가까이서 제가 많이 본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문세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관건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힘 안 배해주면 돼요. 힘 안 배해주면 또 다른 능력을 보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 완성불패입니다. 완성불패. 완성불패. 제가 전에 한번 뭐 여러분들이 아셔도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뭐냐면 재갈을 채는 말이에요. 재갈을 챈다라고 그러죠. 챈다. 윤승할 때나 예시할 때 보면 이게 예시할 때 어디 있던데, 어디에 보니까 누가 써놨던데, 이렇게 말을 옆에서 관리사가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고개로 자꾸 밀어요. 사람을. 이거 뛰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좋으시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컨디션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을 대부분 윤승할 때 보면 무슨 짓을 하냐면은, 자갈이 입에 이렇게 물려 있는데도, 입속에 있는데도 자꾸 물으려고 해요. 이 자갈을 문대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 지금 이거 물고 뛰고 싶다라는 그 의사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윤승할 때 이 재갈 채는 말만 보셔도 입 앞의 컨디션을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완승불패가 여지껏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재갈 딱 계속 물고 채요. 속보할 때 보면 자꾸 고개가 자꾸 앞으로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를 내리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 머리 내리는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거하고는 틀려요. 속보할 때 막 땅에 동전 있는 것처럼 주스려고 막 이렇게 재갈 물려고 하는 거 있지. 이거하고는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재갈을 물려고 자꾸 이 머리를 내려요. 목을 쭉 빼죠. 자꾸 이 재갈을 물려고. 그거는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거다. 근데 컨디션이 아무리 좋아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대학교 1학년짜리 하고 이 체형에서 벌써 틀리지 않습니까? 뭐 체형도 그렇지만 능력에서도 틀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완성불패가 만난 편성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편성운, 편성이 얘가 잘 만났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컨디션 좋다, 100%다. 그러면 상대만 따지면 되죠. 상대 이렇게 만났어, 늦어, 1400이야, 거리 딱 좋아. 얘 이 완성불패가 1300에서 한 번 날라온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1400이면 조금 모자란데 그거를 컨디션으로 극복해 주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오늘 보니까 딱 알맞아요. 구름 위의 나비, 스토리텔링, 뭐 절묘한 선택, 이런 마필들이에요. 상대를 딱 편성에 오늘 만났기 때문에 완성불패를 오늘 많이 아주 강하게 좀 추천드릴게요. 자, 8경주였습니다. 자, 여러분만이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제가 좀 뭐 전문인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아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조경호, 강병준이, 권윤태, 김종철이, 김병철이, 김대유, 전치호, 유진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뭐 한 8명이 앉아 있는데, 목요일 날이요. 이제 예상을 할 때 앉아 있는데, 뭐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저희는 조금 자존심들이 센 예상가들인가 봐요. 뭐 별로 이렇게 말의 능력, 뭐 자기 예상 이런 거 갖고는 뭐 별로 이렇게 타치를 안 하는데, 이런 부담 중량이에요. 부담 중량. 과연 부담 중량이 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될까, 그렇게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좀 없네요. 글쎄요. 요건 뭐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왜냐면 이 와일드 미스터리 때문에 제가 이 부담중량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일단 뭐 와일드 미스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롱스피드 부산에서 온 말이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서울 뛰는 거 볼랍니다. 롱스피드가 뭐 지금 서울에서 뛰는 거 보고요. 제가 부산 뛰는 거 다 아무리 봐봤자 부산 이 주로하고 서울 주로하고 틀리기 때문에 가늠을 못해요. 그동안 어떤 뛰어온 걸 제가 계속 봐왔다면은 부산을 했던 사람들은 그 어떤 느낌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서울에서 뛰는 걸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썬기어입니다. 썬기어. 이 썬기어 제가 나올 때마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가끔 이제 약한 편성에서 여기서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얘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왜 못 들어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 뒷다리가 아주 짧게 들어가요. 여러분들 사람으로 치면 제 체형이 그렇지 않습니까? 딱 반토막이잖아요. 허리 반, 밑으로 반, 위로 반. 그러니까 요즘 그 아가씨들이랄까 어린 친구들 보면은 아주 늘씬늘씬하고 이 팔등신이라고 그러죠. 다리 길고 뭐 그런.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허리 길고 다리 짧고.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세요. 제가 100m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다리 짧고 우샤인 볼트하고 저하고 100m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말은 사지동물이기 때문에 엎어져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이 뒷다리가 짧은 거죠. 그 여러분들 제 다리가 짧아요. 보폭이 짧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좀 이렇게 허리가 좀 짧고 다리가 조금만 길었어 보세요. 조금 더 뛸 거 아니에요. 보폭이 다를 거 아니에요. 보폭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다리가 길면 보폭이 틀릴 거 아니냐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뒷다리가 짧게 들어가면 그만큼 보폭이 짧은 거예요. 그 보폭이 짧은 데다가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길면 길수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조교사가 1700, 1800을 안 쓸까?
왜 안 쓰겠어요? 2군인데 얘가 갖고 있는 적정 거리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나마 그냥 맥시멈으로 뛰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런 경주 있으면은 그냥 거리 있으면 나와서 뛰는 건데, 일단 이 경기의 포인트는 와일드 미스트리죠. 승군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저 뛸 것인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죄송합니다. 10경주입니다. 9마리가 출전했는데 제가 9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경주는 뭐 후주 퍼펙트, 마블트, 퀸즈타임, 진명부배 다 있는데, 이 남산축제 말씀드릴게요. 차 420km 나갑니다. 420km 나가는데, 얘 한번 성적을 촥 이렇게 펴보세요. 1700. 상대는 약했어. 51초 8에 3착. 1300. 썬더캣 월드장에 3착. 인기 8위. 지난번 인기 9위. 그 전에 1월 3일날 1800에서 인기 9위 4착. 그 전에 이제 공백기. 이 420km짜리가, 이게 420km짜리가 이 장단거리를, 단장거리를 다, 장거리, 단거리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이유. 뭐 같아요? 420km짜리가 주폭이 크면 뭐야?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어제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가, 그냥 좀 나서서 한마디 할까, 저도 이제 그 의견을 좀 피력할까 하다가 관뒀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기모아라는 말 기억하세요? 이게 한 420km, 10km? 근데 57km인가 8km를 달고 무슨 스포츠, 그러니까 언론사 그 대상 경주에서 1등으로 와요. 이성일 기수가 타고. 한번 찾아보세요. 말 이름 기모아 맞습니다. 근데 이게 깡바닥에서 날라와요. 깡바닥도 어느 정도냐면 맨 무리가 여기 있으면 얘는 이제 이 코너 돌아 내려와요. 무리가 참 있고 이 꼴찌마라고 얘하고 거의 한 50m 차이 나요. 근데 라스트에서 딱 빼가지고 날라가지고 와요. 이게 근데 이 420km짜리인데 57km인가 8km.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한 적 기억하세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얘는 부드러움도 없어요. 얘도 없어요. 저 남산축제도 부드러움 없어요. 근데 뭐가 갖고 있어요? 근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니데이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던 머니데이 같은 경우 440km짜리가 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슴이 작다고 해서 폐활량이 작은 거 아니에요. 폐활량이 클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얘가 부드러움은 없지만 근성. 다시 말하지만 장점은 근성하고 이 제기관이에요. 폐활량. 단점은 얘가 체구가 작다는 것 뿐입니다. 유연성이 없고, 유연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하진 않아요. 자당처럼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결로 갖고 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뭔가 얘의 단점을 커버를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바로 근성하고 심폐 기능이라는 거죠. 자, 남산축제 좀 눈여겨보시라는 얘기였었고요.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이 빅2도 보면은, 이제 말로 해야겠네. 저걸 지워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지우고 있어요. 빅2도 보면은, 장거리에 갔다가 계속 지금, 제가 지난번에 놓쳤죠. 지난번인가요? 그 전번이죠. 예. 1800, 1800 뛰다가 1700 뛰고, 제가 그 당시에 저 말은 1400용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요. 놓쳤어요. 근데 또 지난번에 이제 또 1400에 나와요. 왜? 1400 잘 뛰니까. 안 그러냐고요? 내가 저기서라도 1700, 1800 가서 뭐하러 꼴찌 와요? 안 그러냐고. 1400에서 잘 뛰는데. 그렇고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서. 그러니까 1400에 강점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천년의 기쁨 아까 말씀을 드렸던 계속 속보 구보만 했어요. 마지막에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럭키스타 어제 목요일날 스포를 한번 했는데 얘야말로 그 전형적으로 한쪽 발만 이 왼쪽 발만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1400에서 스타트 고 그러면 왼쪽 발로 출발을 시작해서 왼쪽 발로 돌고 왼쪽 발로 해서 왼쪽 발로 그 중간중간 발을 바꿔야 되는데 이 발을 탁 운동이 안 된 발을 탁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거하고는 좀 틀리겠죠. 제가 이렇게 막 라켓을 휘두르는 오른팔을 잘 대지 않습니까? 이 근육이 이렇게 좀 근데 이 팔의 두께가 틀려요. 한쪽만 운동을 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이 말들도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고. 자, 통일의 함성입니다. 얘야말로 지금 마찬가지예요. 얘도 500km 나가죠? 예, 500km 나갑니다. 500km 나가는데 이게 지금 지평선이라 그러면 얘가 채공이 이렇게 날라요. 다른 말들은 쫙 뛰면 얘는 슬로우 이렇게 뛰어요. 아주 느려요. 그게 보여요, 눈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늦게 뛰기 때문에 그 큰 등치에도 입상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2번인가요? 3번인가요? 누구죠? 성렬이 탈 때부터 성렬이 지난번에 뭐 형철이 탈 때는 결국엔 뺐죠. 딱 그만큼인데 한 번만 더 뭐 삼복승식 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가져가자고요. 왜냐하면 아니 이런 단점이 있으면 뭐 어때요? 경주가 느린데 힘으로 뛰어달라는 얘기지. 제가 봤을 때는 잘 타면 3착, 2착? 아슬아슬하게 2착. 그게 뭐예요? 제가 여기 3착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럼 뭔 어떤 그 막권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다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2차까지는 지금 2차를 좀 기대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에 하나도 3차 올 것을 대비해 두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감동시대, 천년의 기품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 단점. 그 다음 빅2 1400이지만 뭐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조금 뭐 이렇게 장점은 있지만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통일의 함성이나 빅2나 천년의 기쁨이나 다 똑같은 사정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방춘식 기수가 조교를 조금 달리 해봤어요. 이 통일의 함성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온 기수들 관리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냥 딱 세워놓으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조교사도 그렇고 마주도 그렇고 관리사들도 저게 보물인 것 같은데 안 뛰는 이유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뭐 배팅하는 입장이지 상금을 걸어들이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뭐 3착이나 내심 2착까지 좀 기대를 하지만 요것도 좀 생각을 하고 배팅의 어떤 묘미를 살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둘째 주 5월 9일, 10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매번 느끼는 건데 꼭 일요일 후반부 가면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조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하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시간을 좀 다시 쪼개서라도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좀 많은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자, 이상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